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비더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공부하다 보면요, 호가창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 호가창을 보면서 매매 주문을 넣는 노하우, 기술적인 팁, 뭐 이런 것들 보게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막 이렇게 있는 물량이 험해수인지 뭐 험해도인지 막 이런 거 뭐 판단하는 그런 팁 같은 것도 보게 되고, 그거에 맞춰서 5,000원에다가 매수 주문을 걸어 놓기도 하고, 뭐 5,050원에다 걸어 놓기도 하고, 뭐 어떤 식으로 해야 효과적으로 이제 매수 주문을 걸어 놓는 것인지, 매도 주문을 걸어 놓는 것인지, 뭐 이런 팁을 보게 되는데, 이 제가 예전에 주식 하던 초창기 시절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도대체 그런 게 뭐가 필요하지? 그냥 적당히 좋은 주식이고 실적 좋은 주식이고 내가 사고 싶으면 한두 호가 뭐 몇 호가 좀 싸게 사고 그러는 게 그렇게 대세에 영향이 있나? 그냥 시장가로 사서 조금 가격적으로 손해 보더라도 어차피 기다리면은 얼마 차이 안 날 텐데, 그런 정도로 그냥 바로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사가지고 그냥 체결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막 먹어 올라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체결을 시키는 게 낫기도 하고, 그러니까 단타나 스캘핑에도 그게 유리하고, 장투면 또 장투니까 또 그냥 좀 몇 호가 손해 보더라도 사놓고 기다리면 될 것이고, 이런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주문을 이제 낮은 가격에 걸어 놓는다던가 뭐 그런 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시장가 매수, 시장가 매도를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아마 저처럼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아무데나 그냥 사고 싶은 가격에 그냥 걸어 놓거나 별 의미 없이 걸어 놓거나, 아니면은 뭐 그렇게 고민해서 뭐해 그러면서 그냥 시장가로 체결시켜 버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이제 호가창 보면서 이 매수 주문, 매도 주문을 걸어 놓는 그런 기술적인 것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뭐 시장가로 체결하는 거,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이게 만약에 뭔가 좀 잘못된 방법이라면 왜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교정하는 게 좋은지 좀 얘기도 편하게 나누고 팁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뭐 서두에서 버디님의 경험담도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제가 되게 공감한 포인트가 관점인 것 같아요. 주식을 어떻게 대하는가. 관점이라고만 단순히 말하게 되면 어려울 수 있는데, 주식을 나는 어떻게 매매해서 어떻게 수익 내고 싶은가, 그냥 쉽게 말하면 그건 것 같아요. 어떻게 수익 내고 싶은데 스스로한테 한번 잠깐 물어봐 보세요, 시청자분들도. 그러면은 호가창 봤었을 때 뭐 기다렸다 사, 그냥 빨리 사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5,090원에 그냥 사가지고 내가 5,140원 5,150원 이런 데서만 팔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기다려서 산다고 하더라도 적당히 아무 가격이나 놓고서 였다가 내가 원하는 비중 한 번에 바쁜데 본업하러 가야 되는데 그냥 해놓고서 체결되면 되는 거고, 체결되고 나서 올라가면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선택한 종목이 오르면 수익 난다, 오르면 장땡이지 라는 관점 속에서 주식 투자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오르면 장땡이지라기보다는 오를 거야 라는 그런 믿음 같은 거로 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아마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오를 것 같으니까는 높은 가격에라도 사는 거가 이제 망설여지지 않는 거거든요. 네.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게, 호가창에서 어떤 자리가 오를 만한 자리야? 차트에서 어떤 자리가 오를 만한 자리야? 뭐 이렇게 파생되는 거죠, 세부적으로. 그렇죠. 그 자리나 모양과 뭐 그런 것만 파악해 놓으면 그건 이제 오를 거니까. 네. 그리고 호가창 얘기가 나왔으니까 호가창에서도 보게 되면은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매도 잔량이, 총량이 매수 총 잔량보다 많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산다. 그리고 5,090원에 샀으면 벌써 지금 뭐 지금 팔아도 5,120원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샀으면 되는 거잖아,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쵸. 거의 그 생각으로 이어지고 뭐 디테일하게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전부 다 파생되는 생각이고, 제가 그냥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나는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건데, 이 관점에서 다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호가창을 이용한다라는 거는 지금 말했던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이용한다 뭐 그런 것도 맞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호가창이 진짜 주식 투자의 꽃이자 되게 유리한 거는 이 만들어갈 때예요. 즉 관점이 아예 다릅니다. 올라가는 종목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의 시그널을 지금 호가창에서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 보고서 뭐 시장 가격에 사든 뭐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용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식으로 만들어 갈 때 이 호가창을 이용해 나간다라는 얘기신데 맞아요.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잘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네. 일단 주식 투자에서 도대체 뭘 만든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만들기 시간도 아니고 미술 시간도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에서 만든다는 거는 가장 쉽게 말하면은 내가 선택한 이 GI텍이라는 주식의 종목을 평단과 비중을 내 의지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든다라는 거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만들 건데 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의 시장 흐름이 있잖아요. 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거를 같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면은 나도 따라서 방향을 바꿔가면서 만드는 거죠.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한 번에 매수하게 되면은 한 번에 매수를 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나는 만들기 끝났는데 얘는 계속 변화하는데 주가의 움직임은 계속 변화하는데 나는 만들기 끝났잖아요. 이건 만들기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주가 흐름이 계속 변화하는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나는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으려면은 비중이란 거를 절대 무시하지 못한다. 즉 호가창을 꽃처럼 이용하려면은 비중을 잘 쪼개서 써야 되는 그 분할 매매는 기본으로 갖춰야 되고 그 분할을 할 때 호가창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그 적재적소를 구분할 때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호가창은 이제 계속 변하잖아요, 이게. 네. 뭐 지금 녹화를 따로 뜨지 않는 이상은 지난 거는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거를 주식을 잘 하려면 이 호가창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처럼 들려서 이게 상당히 피곤하고 여기서부터는 내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얘기로 들리기도 쉽거든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뭐랄까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게 어떤 오해가 있고 실제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방안을 모르시니까 다들. 맞아요. 진짜 많이들 모르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GI텍이란 종목의 호가창을 보게 되면은 딱 제일 먼저 피게 되면은 어디에 눈이 가장 많이 가나요? 제가 생각할 때 특히나 이제 초보자분들 많이 가르쳐 보면서 느끼는 게 여기를 되게 많이 보게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체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체결 물량들, 속도 뭐 이런 거. 네.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계속 움직이니까 뭔가 번쩍번쩍번쩍 하면서 뭔가 눈에다가 자극을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선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리적으로 이쪽으로 쏠리고 이게 뭐가 중요한가? 여기 안에서 의미 파악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고 근데 저거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막 큰 물량이 막 체결이 되고 있으면은 이거는 지금 수급이 막 붙어 있는 상태니까 그건 올라간다. 그러니까 빨리 잡아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배운 대로 하는 거기도 하죠, 사실. 네, 그런 얘기도 있죠. 근데 여기서 진짜로 초보랑 고수랑 차이 나는 게 제가 생각할 땐 그거예요. 초보일수록 쓸데없는데 힘을 뺍니다. 그러니까 아직 요령이나 노하우가 없는 거죠. 뭘 봐야 될지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막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게 쓸데없는 거야. 뭐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고수일수록 필요한 것만 본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호가창을 볼 때 절대 단편으로 보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호가창을 지금 이렇게 떴으면은 내가 지금 시간에 이 호가창을 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 안에서만 뭐든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근데 필요한 걸 본다는 말이 고수들은 필요한 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고수들의 머릿속에는 이 GI텍이라는 종목의 호가창 모습이 어제 또는 일주일 전에 모습이 있습니다. 최소한 저는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걸 외우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외운다랑은 달라요. 평상시에 호가창 모습이 어떤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시점의 호가창 모습도 알고 있고 변화했을 때의 호가창 모습도 알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분기점을 모두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를 이 앞단을 알아야지만 변화가 됐을 때 지금처럼 수급 붙어서 막 움직일 때 이 물량들이 어느 정도의 수급을 의미하는지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비교 잣대가 생기는 거죠. 근데 오늘 처음 보면은 이게 큰 물량이야 작은 물량이야를 비교할 잣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원하는 해석 같은 거 하고 싶을 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 하나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 체결량 같은 거 막 할 때 여기서 이 움직이는 거를 어떻게 매일같이
다 보고 있겠어요. 저도 주식시장을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이지만 모든 종목의 이 체결량을 다 볼 수 없겠죠.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필요할 때만 봅니다. 아까 버디님이 얘기했던 큰 물량이 체결되는 어떤 특정 시점들, 그럼 큰 물량이 체결된다는 거는 어떤 걸 말하나요? 현상적으로 분봉이나 차트 상에서 이미 거래량 변화가 올라와 주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그 이후의 모습만 봐줘도 된다고요.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큰 물량이 체결이 되려면은 매도 호가의 큰 물량이 어느 정도는 밀집이 돼 있어야 그거를 먹고 들어가야 큰 물량도 체결이 가능하겠죠. 매도 호가에 나와 있는 물량이 없는데 큰 물량이 체결되면서 막 갈 수 있겠다? 착각입니다. 시장에 물량이 안 풀리면은 큰 물량의 체결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필요한 시점을 봐야 되고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서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호가창이 좀 쉬워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결과적으로는 호가창을 계속 보고 이 과거의 모습도 외우고 있어야 되고, 외운다라고 말씀 안 하셨지만 어쨌든 머릿속에 뭔가 있어야 되고 그 정보가, 그래서 실시간으로 계속 비교를 할 수 있는 능력치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식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에게나 필요한 건가? 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저도 과거에 많이 의문을 가졌던 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수급이 붙어서 이제 오른 종목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전보다는 당연히 거래량이 많아졌으니까 호가창이 뭐 배수 잔량이나 매도 잔량 뭐 이런 체결되는 양 같은 것도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냥 수급이 들어오면은 그냥 그게 커지는 거고, 수급이 안 들어오면은 이게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또 그냥 쉽게 생각하게 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지는 알겠지만 그게 내가 직접 주식을 해서 돈 버는 데는 별로 도움 안 되던데,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저랑은 일단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뭐 다름은 존중하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딱 그건 것 같아요. 많은 초보자분들, 많은 직장인분들, 많은 이제 막 투자를 하면서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좀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요령껏 극복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저희 채널에서도 진짜 많이 말했던 게, 투자자는 자신의 환경을 단순히 탐만 해서는 안 된다. 왜냐? 그 환경 속에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두고두고 간다. 그럼 그 환경에 맞는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뭐 직장인이 이거 계속 호가창 볼 시간 없는데 그러면 이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면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못한다라고 생각해도 좋고, 근데 생각보다 많은 직장인들은 수급주 투자 하거든요. 왜 할까?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라고 하게 되면 수급주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다른 투자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전환시킬 줄도 알아야 되고요. 호가창이 그러면 매번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변하냐라고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종목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종가에 멈춰있는 호가창, 장 끝나고 집에서 자기 전에 들여다보더라도 그 모습을 기억하고서 다음날, 그 다음날, 다음날 적용해도 적용될 만한 호가창들, 그런 호가창이 훨씬 더 많아요. 오히려 이렇게 빠르게 다이나믹하게 올라가는 호가창만 호가창이라고 생각하고, 더딘 호가창들은 오히려 호가창이라고 거기서 뭐 정보가 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조심스레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이거는 그리고 사실상 핑계 같은 말인 거죠. 제가 한 말이지만 많은 분들이 나는 볼 시간 없어, 우리 같은 사람에겐 해당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일하다가도 잠깐 키면서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이걸 보면서 막 몇 시간 동안 이걸 딱 그 캡처해서 연구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쵸. 그래서 좀 친해진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매일매일 볼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보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똑같은 화면을 보지만 맨날 이것만 보던 사람은 이게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겠죠. 뭐 그런 차이가 있을 거고. 맞아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보자의 특징이죠. 네. 쓸데없는데 힘 빼느라고 중요한 걸 못 본다던가, 뭐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본다던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클럽 안에서도 진짜 직장인분들, 초보자분들, 주식 처음 하신 분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이런 관찰을 시키는데 처음에는 헤매긴 하지만 다 하세요. 그분들도 시청자분들하고 다 똑같은 비슷한 환경에 직장인이거나 그냥 어쩌다 한 번씩 호가창 볼 수 있는 정도의 환경이에요. 근데 그 정도면은 돼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관찰을 하는 습관을 들이고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찰을 하는 거를 훈련한다, 이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거를 훈련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답답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왜냐면 훈련이라는 단어가 좀 약간 뉘앙스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본인의 여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끔 몸에 배이게끔 하는 게, 그게 훈련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여기 저희 클럽에서 예를 들면 이 종목이 저희 클럽의 공유 종목이다 라고 친다면 이 종목을 가지고서 거기 수많은 회원분들이 같이 관찰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좀 시간이 더 남으니까는 이게 변화되는 포인트에 지금 뭐 지하이텍 지켜보면은 의미 있는 변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면은 또 그걸 보고서 같이 관찰하는 분들이 뭐 다른 일 하다가 그 메시지 보고서 나도 한번 봐볼까 이러면서 한번 더 보면서 훈련을 동참하게 되는 거고, 그냥 그런 정도로만 해도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하지? 이거 왜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보다는 정말 훨씬 나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눈이 여러 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눈이 막 이렇게 되지 않나요? 미어캣 분들이 많아요 거기. 네. 그리고 저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주식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주식 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욕심 나시는 분들, 요 팁을 한번 꼭 생각해 봐 주세요. 자신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뭔가에 끌리는 거에 시선을 뺏기게 돼요. 근데 그게 쓸데없는 경우일 수도 있다. 이거를 좀 열어주시고요. 제가 실제로 클럽 안에서도 많은 분들한테 그거는 뭐 깊게 파고 들어봤자 쓸데없는 겁니다. 거기서 시선 빼세요. 돌리세요. 시선은 다른 쪽으로 돌리세요. 더 의미 있는 곳으로 돌리세요. 뭘로 돌리세요. 이렇게 되게 많이 코칭을 해드리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어디에다가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유는 단순하죠. 누가 제대로 가르쳐 주지를 않으니까. 그러면은 본능에 충실하게 열심히 한다는 게 그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어디에다가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이 얘기를 좀 하려면, 예전에 이제 어니스티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기서 내가 그냥 시장가에 주문을 해서 이 지하이텍이라는 거를 지금 현재 5,030원에 체결을 시켜버린다는 얘기는 이건 내가 내 감정대로 사고 싶어서 사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고수들은 예를 들면 이렇게 좀 큰 물량이 걸려있는 이런 데다가 매수 주문을 걸어놓고 이 종목의 흐름에 발을 맞춰간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게 과거의 그대로 워딩이니까 요런 큰 물량들을 이제 캐치하면서 거기에 내가 매수를 좀 분할해서 계속 걸어가면은 그냥 그럼 되는 건가? 이렇게 접근하면 또 주식이 너무 쉬워지는데 싶어서 또 확인을 받고 싶어질 것 같아요. 일단 답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그거 일단 너무 쉬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해보세요. 쉽나 안 쉽나. 일단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 종목을 예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종목을 좀 바꾼 이유는 단순해요. 지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현혹되는 게 너무 많아서 조금 흐름을 설명하기 좋은 종목으로 바꾼 거고요. 한번 종목이 바뀌었으니까 봐볼게요. 일봉을 보게 되면은 뭐 얼추 이런 흐름입니다. 빠졌다가 올라가고 있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상황 속에서 매매를 하다 보게 되면은 뭐 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어디서든 매도했을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나오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매도 포인트는 있었을 거다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 다음에 매도를 한 사람들은 언제 다시 매수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지금 처음 본 사람들은 언제 다시 시작하지? 이럴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거의 대부분 생각의 결은 비슷하겠죠? 그러겠죠. 네. 그러면은 이 생각의 결을 가지고 호가창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래서 언제 매수할 건데 인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영상에서 처음에 말했던 관점을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관점에서 제일 먼저 말했던 게 그거였죠. 종목이 올라가서 수익 내야지, 대충 수익 내야지, 올라가기만 하면 장땡이지 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렇게 매수하는 사람들은 기다리기보다는 뭐야 이거 밑에 호가창 어느 정도 빵빵하네, 그럼 나 새치기 해야지, 그리고 여기서만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실제 스캘핑에서도 이 행위가 프로들도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매매에서 이게 좋냐라고 하게 되면 좋진 않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새치기해서 빨리 사서 그냥 빨리 매도하려고 하는, 오르는 거에 꽂혀 있으니까. 근데 호가창은 만들어가는 매매로 활용할 때 진짜 꽂히다, 정말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물량을 보면서 여기서 어떻게 내가 분할을 하면서 어떤 비중으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걸어놓은 이 사이사이 텀이 있잖아요. 물량이 크다라는 게 여기 9,000주를 크다라고 볼 수도 있고, 누군가는 5,000주도 큰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죠. 이 사이가 템포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10% 매수하고 여기서 10%
매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두 호가 사이에 두고서 나는 20% 매수를 선택을 한 거거든요. 이게 정답이란 게 아니라 이 템포로 내가 이 종목에 접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여기에 3%만 하고 여기에 10%를 할 수도 있어요. 템포를 훨씬 더 벌려놓은 상태에서 비중도 더 적게 사용하는,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고수들이 어떻게 조합을 짤 건지 고민하는 영역이고요. 근데 이런 판단을 초보자일수록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예전에 제가 얍사비 매매 영상에서도 말했던 건데, 보여지는 큰 물량만 따라가서 난 5%씩 매매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만 해보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다, 요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들리기도 하냐면 올라가는 주식을 안 사고 떨어지는 주식을 계속 물타기 한다라는 개념처럼 들리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물타기는 나쁜 거다. 어니스트님도 그랬지만 불타기를 잘해야 주식 고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얘기는 뭔가 좀 반대되는 얘기처럼 들리고 계속 그냥 사람들이 물 많이 타는 데다가 나도 물 타라라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해서 이게 실천하기가 까다롭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게 이거 막상 해보면 쉽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한 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5%씩 이거 감칠맛 나게 뭐 하는 거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따가 한 30% 태워버리게 되면, 또는 50% 태워버리게 되면은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개입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이거를 고스란히 지킨다는 게 실전에서는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려운지 하나 더 이해하기 쉽게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주식이 좋아서 올라갈 것 같아서 지금 살라고 하는 건데 여기다 5%씩 사는 게 이게 진짜 어렵죠, 사실. 당장 다 때려받고 싶은 그 마음을 억누르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팁이라고 드린 거지만 이게 무슨 절대 비법, 절대 고수들이 하는 그게 아니라 초보자들이 한번 이행이라도 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정도예요. 너네 이거 이제 걷기 훈련이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그쵸. 이거를 근데 무슨 대단한 매매 기법처럼 매몰돼서 이거를 극단적으로 활용하겠어 라고 하게 되면 이것만 해가지고는 주식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상황에서 호가창 가지고 나는 호가창을 화려하게 이용해서 정말 멋진 고수들의 매매를 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너무 같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대다수 의견일 거예요. 나는 지금 날아가기도 바쁜데, 지금 내 나이가 몇이고 지금 갈 길이 9만리인데 기기 훈련이랑 걷기 훈련을 하라고 앉아있냐. 이거 대충 보니까 알겠다. 5%씩 샀다 치자. 나 이거 했다 치자. 이제 좀 더 다이나믹하게 이런 거 할란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의식의 흐름이. 제가 만나보고 가르쳐본 초보자분들의 초반 모습 거의 한 8-90%가 방금 버디님 말씀하신 그거랑 동일해요. 나 이거 이해했어. 이해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잖아요. 이해했어. 이거 뭐가 어려워. 했다 치고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넘어가죠. 그죠. 진짜. 근데 그걸 했다 친 거랑 한 거랑 너무너무 다른 거다라는 거를 일단은 좀 마음을 열고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사실 주식 유튜브를 하고 있고 지금 어니스트님하고도 매일매일 이런 방송을 하고 있지만, 설명을 하면 그냥 다 민숭민숭해요. 다 이해할 만한 얘기고, 특별히 막 모나고 엄청나게 스페셜한 얘기보다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합리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말하면 다 이해는 하는데, 근데 왜 못하냐고, 주식을 사람들이. 이걸 잘못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그 기본을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라는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그 차이가 디테일 차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했다 치고 한 사람들은 이 안에서 디테일을 절대로 못 가져가요. 자기 게 안 됩니다. 본인의 그런 감정적 디테일, 여기에 이제 기술적 디테일, 내가 실천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지,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런 디테일한 요소들이 채워지거든요, 그런 걸 하다 보면.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코칭하고 가르치고 클럽 안에서도 보면은 성장해가지고 초보자분들이 성장해서 중수가 되고 고수가 되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장 갈증을 느끼게 되는, 머지않아 갈증을 느끼는 부분이 디테일이에요. 왜냐? 이거거든요. 그냥 쉽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5% 비중의 차이를 어느 정도 차이인지 느끼고 디테일하게 이거를 조율할 수 있나요? 이거예요. 이거 할 수 있으면 고수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5% 차이 뭐 40%나 45%나 그게 뭔 차이야? 라고 하게 되면 초보 못 벗어날 거예요. 이 디테일 차이를 위해서
진짜 이 뻔하디 뻔한 것들을 왜 하는데라고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디테일을 얻기 위해서예요. 하는 방법은 다 똑같은데 결국에는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디테일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어니스트님이 약간 수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이 비중, 내가 매수하는 비중, 매도하는 비중이 5%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이거는 좀 약간 문과적으로 접근을 해도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작은 선택들의 디테일이 숨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그 부분을 알게 되거든요. 하다 보면은 내가 뭔가 부족하고 이게 긴가민가 해서 물어볼 수 있게 돼요. 실제로 5% 매수 매도를 할 때도. 근데 이런 걸 경험하지 않고 그냥 이해했다 치자 하는 사람들은 그 물어볼 포인트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주식 잘하죠? 되게 포괄적인 그냥 궁금증만 갖고 있고 결국은 해결되지 않는 채로 몇 년이 가는 거죠. 맞아요. 이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질문부터 달라진다. 이거는 제가 진짜 일선에서 경험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거죠. 그렇죠. 네. 저희 클럽 처음에부터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계속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 안에서 계속 수익 만들어내면서 시드 키워가면서 그러면서 성장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바로 어제 들어와가지고 새로 가입해서 안녕하세요 저 새로 왔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처음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질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시간을 조금만 더 갖고 여기서 같이 매매 경험하고 이 공식 매매들 그리고 공유 종목들 하는 것들 따라 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뭔가 좀 질문이 정리도 될 거고 다른 선배분들이 하는 질문을 보면서 또 참고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한 달, 두 달, 몇 달 지나고 그러면은 질문의 질이 되게 달라지는 거를 많이 보게 되죠. 그쵸. 경험과 디테일이 쌓이게 되면 질문도 디테일해질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수순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니스트님은 거기서 또 신나서 또 그 디테일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성장이 보이니까. 그렇죠. 저희가 유튜브에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저희가 몇백 편의 영상을 올리면서 제가 질문자의 역할, 어니스트님이 답변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유튜브 영상을 보는 분들이 이해하는 영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는 분들이라는 거는 대체로 이 디테일이 채워지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이 대다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 질문도 제가 질문을 한 사람이지만 되게 불만족스럽거든요. 했던 질문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 디테일한 상황에 대한 설정이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는 이 부분을 저희가 채워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클럽에서 하는 것들을 유튜브에서 해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리기도 했는데 오늘 얘기랑 또 맞닿아 있네요. 맞아요. 클럽에서 성장하고 있는 이 디테일한 질문과 답변 이런 것들 그 실전 속에서 나오는 그 고충 그거 얘기하게 되면은 안 그래도 저희 유튜브가 막 대중적이고 되게 인기 있지는 않겠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걸요? 그렇죠. 당장 오늘 얘기만 해도 뭐 5% 이게 뭐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테니까 네. 이게 알아듣는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관점이 통일된다라는 얘기인데 그 관점의 통일 그렇게 되면 이미 초보는 아니니까 제 생각은 디테일을 채워야 됩니다. 네. 자, 뭐 오늘 호가창을 보고서 매수 주문, 매도 주문에 대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팁이 얼마나 됐을지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주식을 꽤 오랜 시간 하면서 고민해본 사람이 할 만한 얘기들을 저희가 오늘 많이 해드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이해해서 실천할 수만 있어도 한 단계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핵심을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 주식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경험과 훈련과 뭐 그로 인해서 실력이 키워나가는 게 그게 핵심이니까 본인을 그쪽으로 좀 몰아세워 보면서 오늘 영상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클럽은 실전 투자 어니스트님 스타일 그대로 따라하면서 배울 수 있고 실전 매매를 하면서 수익도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리딩방처럼 이렇게 매매 따라하고 그런 건데 거기보다 훨씬 디테일하고 훨씬 더 제대로 된 방식으로 매매를 해나가고 계좌 관리를 해드립니다. 거기 오셔서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는 참고하시고 자 어떻게 가입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주식비도 공유카페로 검색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들어오셔서 자 여기 카페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카페에서 카페 가입하기 한번 누르시고 전체글 보기에서 요 필독 공지 있죠. 요거 한번 눌러주시면은 그러면은 그 클럽 가입 안내를 볼 수가 있어요. 요런 공지입니다. 한번 쭉 끝까지 보신 다음에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주주회원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링크 있어요. 이거 눌러가지고 폼 쓰시면은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이 카페도 한번 가입해 두시고요. 뭐 당장 그 클럽 가입한다 안 한다 이런 걸 떠나서 가입해 두시고
저희 유튜브도 구독해 두시면서 다음 영상도 계속 보시면은 여러분들 요즘 뭐 힘드시잖아요. 주식 얘기 하기도 싫고 그런 분들 많은데 요즘 같은 때에도 주식 제대로 해서 수익 낼 수 있다. 이게 꿈 같은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되시라고 저희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니까는 저희 통해서 실력 키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